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은 밝아졌는데 저임금 근로자의 회복이 아직은 좀 더디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현재 경기는 연준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말로 인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그 시점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유로존의 PMI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약간 좀 하회했던 수치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의 중앙은행과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채권 매입 규모가 아무래도 좀 소폭 줄일 거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했던 흐름 대비 독일의 소매 판매가 호조에 대한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1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미 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준 가운데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요인을 보여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도지가 시가총액이 테더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현 가격 대비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납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코인이가 아닌 분들은 더욱더 납득을 못할 것이고요. 코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도 대략적으로 이 도지라는 게 과연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분석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물론 저도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알아보고는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무언가가 좀 보여주는 연결적 고리 관계는 아직 딱히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추정치는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근거적 기반으로 내세우기에는 약간은 좀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저도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 시드니 기반 비트코인 채굴업체 스펙 합병 상장 논의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 락업 예치금리 1200억 달러 기록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디파이 이자 농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에 대한 선진국의 금리에 대한 매력도 추이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 자산 자체가 채권의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시장적 규모가 커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 세계에 있는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는 좀 더 보면 알겠죠. 네.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채권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 일부 투자자 코스닥에서 암호화폐로 이동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공급 사상 최대치이다. 시장의 지속 상승 추이가 좀 보여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에 테더 공급량 자체가 14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총 공급량은 517억 달러 정도가 된다. 또한 테더의 스테이블 공급 B가 SSR인데요. 13.4까지 하락을 했고요. 최저치인 9.6에 근접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SSR 값이 하락하는 것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비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뜨겁다. 그리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가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투자적 관점일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경제가 좀 폭망한 국가나 약간의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국가들은 웬만하면 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겠죠. 꼭 투자적 관점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달러 패깅 형태이다 보니까 뭐 그런 형태로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CME 임원 향후 마이크로 이더 선물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더에 대한 그런 재미난 흐름이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요인점은 이런 기대감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한 거래량 추이도 물론 영향을 주었겠지만 지금의 BTC 마켓과 여러 마켓이 계속 상승 구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켓은 다 계속 롱에 근접한 마켓 성향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BTC 마켓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속하게 계속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모든 마켓이 계속 불마켓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 그 해당에 있는 모든 코인들도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마이크로 이더나 마이크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짧게 쪼개서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커지고 그만큼 유동성이 커진 만큼 가격이 하방에 있는 부분이 오히려 상방이나 하방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등락폭을 조금 더 제어해주는 그런 장치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게 곧바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당의 거래량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RTX 3080 Ti 출시를 6월로 또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초 알려진 발표일은 5월 18일 기준이었는데 이게 6월 초까지 넘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구글에 대한 그런 밀접한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억만장자 이더리움 창시자 인도에 7억 원을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분이거나 구독자분이 아니신 분이라고 해도 이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버셨던 분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기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기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해당 일을 마무리를 끝내는 순간 기부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기부 활동에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힘 이번에 암호화폐 TF위원장에서 과세 인정도 안 하면서 세금이 되냐? 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자꾸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더 이런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비트코인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권리를 찾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중에 다 망가지고 나서 고쳐보려고 하면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겠죠. 네, 오래될수록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 어렵지 않아요.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계정 중복도 가능하니까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이 캠페인 20만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한다라고 했으니 계속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만 명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마감일자 전까지 해야 우리를 개 돼지로 보지 않겠죠. 네, 개 돼지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꼭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과거에 동학개미 운동에 주식 투자자들이 해왔던 그 권리를 행사를 해서 다 이겨먹고 해당에 있는 권리를 되찾아왔듯이 우리도 그만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성이 없으면 저도 안 해요. 예, 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투자적 수단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한 큰 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코인, 내로남불, 정부 공기관 거래소에 500억 간접 투자를 했다. 아니, 거래소에 간접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은 항상 투트랙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뒤에서 나왔던 부분이 결코 다 다르다니까요.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문제가 있다. 우리는 CBD 시급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연구 보고서는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진짜. 내용을 보잖아요. 총재가 얘기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걔네 연구원들이 뭐 바보입니까? 전 팩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관별로 보면 4년 동안 중기부 300억, 산업은행 100억, 국민연금공단 34억, 우정사업본부 다 갖다 박았네요. 어떻게 보면 LH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안 한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깔짝깔짝 우리에 대한 거래로 이렇게 또 우회해서 투자하는. 그래서 위아래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예, 거래소니까 위, 아래. 아래로 가면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니까 더 많은 수익이 나오겠죠.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명확하게 우리에 대한 소리를 꼭 내주셔야 됩니다. 자, 중기부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모태펀드는 시장 유동성 공급자와 VC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소 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 다만 돈을 받는 VC가 유행 사행성 업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사행성 업종에 지정이 되면 투자를 회수할 수도 있다. 회수할 수도 있다. 이미 회수를 했었어야지. 그렇게 뭐 폐쇄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거 다 우리 거 아닌가요? 우리 세금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폐쇄를 하면 그 돈은 그냥 날려먹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참 돈 쉽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곱게 본다라고 하면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국회의원이 가사 1년 유예법안 발의를 냈다라고 하는데 일단 유예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온 게 아니에요.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즉 간보기를 하는 거죠. 네, 즉 간보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간을 보는 거죠. 20만이 안 되면 안 하고 20만이 되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켜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금 내고 싶으면 하세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암호화폐 머지않아 주류가 될 것, 넥슨, 국민은행, 하나증권도 뛰어들었다. 라고 해서 참 재밌죠.
볼까요? 넥슨은 투자를 했죠. 평단이 제가 알기로는 6,5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지분의 6.2%를 취득했고 만약 폐쇄되면 한투도 나가리가 되겠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투자도 있었고 게임비, 위메이드, 다나리 이런 형태로 투자를 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빌 게이츠 부부 돌이킬 수 없는 파경, 이혼장을 제출했다라고 해서 핫이슈였는데요. 이 뒷배경을 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아직 뭐 그렇게 사이가 뭐 나빠가지고 뭐 나왔던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습니다. 아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코비 쓰지 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회원 등급제로 인해서 출금 한도가 차등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등급별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내용을 적었냐? 거래량도 없고 탈트 빼면 별로 없다. 그래서 출금 한도 거기에 묶어두고 환치기 세력이나 거래 차단 궁리는 안 하고 거기 못 빠져나가기 기만하는 거래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급임에도 3등급에도 출금 한도는 3천에 원화 출금 한도는 1억이고 4등급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거절당한다. 거절 사유도 내부 방침이다. 악용 이유로 비공개란다. 되게 웃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빗썸이나 업비트 쓰세요. 특히나 업비트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 기간 보유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기간은 얼만큼 수익을 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스퀘어, 마라톤,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넥슨, 시티, 비트팜스, 비트 디지털, 사이퍼펑크 등등이 있어요. 회사 시총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게 되면 미쳤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래서 추정 매집 비용을 보게 되면은 대략 요 정도 가격도 써져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부분은 좀 내려놓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정 이익률은 그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꾸 불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타기 아니고 불타기 하고 있죠. 예, 내려갈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2배가 넘습니다. 예, 평단가 나왔어요. 평단가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평단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실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700인데 이 평단가 코인베이스부터 갤럭시 디지털까지 보게 되면 평단가 상당히 높아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집 비용에 대해서도 나왔고 뭐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여기 블랙롯도 보면은 그래도 좀 있다라는 거, 최근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당히 높다라는 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간이 평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단이 높았던 부분이 되게 되면 여기서도 보유수 대비를 보게 되면은 못해도 4천만원 선 언더가 아마 제일 많은 물량이 될 것 같으니 그 밑이 생각보다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깨지게 되면 기간도 막대한 손실이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베이 CEO가 암호화폐 포함 결제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오스 블리시닷컴 곧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다우존스 자체 비트코인 이더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전문 기업과 개발 논의 중이라고 해서 요새 스테이블이 상당히 재미가 좋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코인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거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여러분들한테 약간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현대화폐 이론 미국도 쓰고 있고 일본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MMT죠. 뭐 저번 시간에 또 그러니까 조금 2020년도 때 MMT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때인가 2020년도 때 저도 따로 빼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MMT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적절하게 좀 해서 어느 정도 이 MMT를 와 이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요 내용을 가지고 온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좀 가늠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해서 돈을 펑펑펑 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다시 어느에 대한 상품군에다가 재투자 형태로 좀 보고 그리고 그만큼 세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에 대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거시경제학 정부가 채권 발행 증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MMT는 정부가 채권 발행이나 증세를 통해 화폐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죄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되고 MMT 이론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애초에 화폐 발행에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MMT 체계하에 세금은 화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도록 화폐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자, MMT란 간단히 요약하면 돈을 찍어내서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으로 요약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요약이 되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써져 있죠. 핵심만 말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현대화폐 이론은 기본은 단순히 돈을 찍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돈이 어떻게 생성해내느냐에 따른 경제학에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에서는 정부의 중앙은행의 이분법의 허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다 같은 정부를 뭉뚱그려 보며 그럴 때 정부 지출에 기반해 세금과 채권이 아니라 화폐 발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폐 이론에 이야기하는 정부 부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정부 지출 한계를 규정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돈 많이 뿌린 만큼 세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서 그 부분을 일정 인플레이션을 좀 눌러 담겠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을 했으니 그만큼 세금 관리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방식이 계속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방식을 계속 채택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위의 MMT 모형을 잘 살펴보면 정부는 일단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자기들에게 발행하는 화폐로만 받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화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가정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쓸데없이 복잡한 화폐 과정을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이것은 정부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여기에서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왜 제가 세금 관리를 잘하라는 이유는 버셨던 분들에 한해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돈을 벌지 못했던 분들은 세금 관리 측면보다는
늙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MMT라는 건. 뒤질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MMT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세금 비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경제적인 충격으로 하면 이 카드를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돈을 벌게 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세금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율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 강제 노동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세계관을 넓게 본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한 국가의 의거를 해서 보았던 부분이고, 세계관을 좀 넓혀서 보게 되면 기초통화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나머지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노동력을 계속 제공을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해주면서 여기는 좀 충분히 누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MT가 나쁘다라는 것보다 승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가장 안 좋은 거는 개인적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국민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늙는데 뒤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싫겠죠. 근데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점에서 돈을 만약에 많이 못 버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시장적 충격이 왔었을 때. 그 시점을 만약에 기회를 잡지 또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늙었을 때까지도 계속 더 고통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기초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요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대마 산업의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죠. 요새 이 대마 부분에 있어서 합법화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대마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항 세력이 좀 있었거든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 완화를 시킬까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MMT면 세금. 근데 세금을 올렸을 때 가장 저항이 약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냥 중독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주류, 담배, 그리고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 일정 세금의 저항이 없이 붙일 수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에 있는 해당이 있는 쪽이 있겠죠. 근데 이쪽도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커지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에 여기에 섬유와 그리고 여기에 제지 쪽에 있는 애들 세력이 많이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겹치죠. 산업군이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억압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상 그런 형태를 좀 낮추는 게, 이제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주류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딱 전가시켰던 그런 배경도 다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당하기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MMT로 인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냐면, 자산을 관리할 때 그만큼 앞으로는 세금에 대한 절세를 어떻게 잘 하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도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판도가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벌지 못했던 사람은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나중에 부담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번에 돈을 많이 뿌린 만큼 그만큼 노예 생산 능력이 꽤 커졌다는 거예요.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막 좋고 기분 좋다라고 막 하죠. 예,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예, 깊게 보면 자기가 노예가 되는지 모르고 그런 거 받고 좋아를 하고 있죠.
네, 이건 팩트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